마인드키즈 육아 커뮤니티가 오픈했습니다. 부천시가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업사랑 주간 한마당 행사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제19회 영주 시민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평산강 프로젝트의 기본 구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세계보건기구 권장 섭취량보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게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5배를 섭취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조금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서울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TV 보면서 나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의문을 갖거나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한 육아 심리 전문 커뮤니티 마인드키즈가 오픈했습니다. 오픈식 현장 함께 보시죠. 최창호 심리학 박사와 뚝딱이 아빠 김종석 아동학 박사, SBS 오마이베이비로 유명한 가수 김태우 등이 모여 키즈 문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커뮤니티 마인드키즈를 오픈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이제 정보를 만들고 또 그 상담과 육아에 관한 그런 방송, 모바일 방송을 직접 만들어서 생방송 내지는 녹화 방송으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마인드키즈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세계의 어린아이들의 인성개발, 그걸 위한 문화운동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기 오늘 마인드키즈는 태아부터 7세 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 테스트와 육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아 심리 전문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웃기만 하면 되냐? 아니잖아요. 잘 키워야 되잖아요. 즐겁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참여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가시는. 지난 30일 청담 드레스 가든에서는 마인드키즈 오픈 기념식과 사업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일단은 뭐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서 저도 제가 새 아이의 아빠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일들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물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도 아이를 빨리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길러야 된다는 어떤 육아의 길잡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제시를 해보자, 길잡이를.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의도라서 동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시작이니까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잘 될 것 같아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아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제2회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제2회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경기도 1위, 전국 2위에 올라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 오류를 시정하는 것으로 청백 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청렴도를 높이고 각종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감사원의 자체 감사 활동 우수기관 선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1등급에 이어 행정자치부 평가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로 거듭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최근 시 홈페이지에 청렴 클린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공직자의 부조리와 공익 침해 행위, 부실 공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자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청렴 클린 신고란은 시 홈페이지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송내 대로변 아파트 외벽이 만화로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부천시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 송내 대로변 아파트 7개 동에 만화 벽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달 중순쯤이면 송내 대로변을 걸으며 다양한 인기 만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송내 대로변 아파트 외벽에 만화 벽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작업은 송내 대로를 접하고 있는 중동과 상동 지역의 사랑마을, 꿈동산 아파트 등 5개 단지 7개 동에서 진행되며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문수 작가의 로봇집바, 이두호 작가의 머털도사와 정필원 작가의 패밀리맨 등의 작품이 그려지는데 향후 성과에 따라 옥길 보금자리 주택 등의 신축 아파트와 재도색 아파트 등에도 접목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만화 콘텐츠를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는 아파트 외벽의 만화 벽화가 아파트 경관 개선은 물론 부천에 찾는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만화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며 앞으로 건축물 등 도시 경관 조성에 만화 이미지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사랑 주간 한마당 행사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시는 이순신 광장에서 여수 상공회의소와 함께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기업사랑 주간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람회장까지 돌아오는 2.5km 한마음 걷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박람회장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20개사가 참여하는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진남 경기장에서는 직장인 야구 대회를 펼쳐 지역 기업사랑 운동을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 전국총회가 여수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평가와 발전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평가와 발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전국 지자체장들은 정당 공천제 폐지,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여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여수시가 원활한 교통 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서동 교차로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여서동 노타리에 분리 화단을 설치해 노상 주차장 60명과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등 대중교통 편익 시설을 갖추고 차선 규제봉과 안전지대를 설치했습니다. 여서동 교차로는 여서 문수지구의 대표적인 교통 집합지로 이번 교차로 개선으로 주변 교통 혼잡을 막고 교차로 내 불법 노상 주차도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19회 영주 시민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영주시 자랑스러운 인물에 3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영주시민대상은 영주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의 강중구 씨, 봉사 및 효행 부문의 김원곤 씨, 문화체육 부문의 박백수 씨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의 강중구 씨는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메가마트 수산축산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주 한우 대축제 및 영주 사과, 풍기인삼 산지 직송전 개최 등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봉사 및 효행 부문의 김원곤 씨는 전국 모범 운전자 연합회 영주지회장으로 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질서체전에 기여하는 등 안전한 거리 조성과 교통질서 확립에 힘써왔습니다. 문화 및 예술 부문의 박백수 씨는 수능 초군청 농악보존회장으로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하성북 줄다리기를 계승 발전시켰으며 수능 초군청 농악을 전수하는 등 전통 문화 계승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주시민대상은 1996년을 시작으로 올해 19회째를 맞이했으며 지금까지 63명을 영주시의 자랑스러운 얼굴로 선정했습니다. 영주시가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주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73개 사업과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제안된 지정공모 제안사업 16개 사업 중 분과위원회 심의와 소관부서 검토 결과 사업 추진이 적합한 사업 30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확정했습니다. 시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 우선순위를 적극 반영해 시 재정 여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2014년 공모 및 지역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35명의 위원이 분과별로 나눠 활발히 활동하면서 시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동국대 안전보건센터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 영주 농작업 안전지킴이 발대식으로 인연을 맺은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보건 및 감염성 질환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등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 공유하고 협력키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 체결에 이어 농작업 안전지킴이 15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감염성 질환 예방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영주시는 향후 농작업 안전지킴이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작업의 위험 요소를 농업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 농작업 재해 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24회 영주시 지체장애인 자립실천대회가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체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각급 기관단체장 등 700여 명이 모여 회원 상호 간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과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과 대회사, 축사 등 개회식에 이어 2부 행사에서는 경북교통문화연수원 장주일 강사의 유익한 교통안전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영주시 지체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장애인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유도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새로운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안동병원이 대규모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안동병원이 경북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부지에 3천억 원을 투자해 17만 1,022제곱미터 면적의 경북 메디컬 콤플렉스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대규모 의료단지가 조성되면 의사와 간호사, 지원 인력 등 2,8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의료 보건복지 향상이 기대됩니다. 포항과 경주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형산강 프로젝트의 기본 구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형산강을 활용하기 위한 큰 틀이 나왔습니다. 형산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형산강 상생 발전 기본계획 보고회가 지난 10월 28일 포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보고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경상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의 문화, 환경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형산강 프로젝트의 기본 구상과 추진 전략에 대한 보고와 이에 따른 의견,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형산강 상생벨트와 형산강 생활문화교류, 형산강 호국평화벨트, 세계유산 문화융성 복합단지, 형산강 생태벨트 복원, 형산강 워터프론트 재생 등 8대 추진 전략이 소개됐고 형산강 상생 비엔날레, 호국순례길, 신라문화융성원, 동해 천연가스 생산기지 등 신규 사업과 이미 추진 중인 선도 사업을 포함한 40여 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분석 결과 등 환동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두 도시의 전략적 미래 발전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보고회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미래 전략의 핵심은 상생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포항 경주 상생 발전의 창조 모델로 성공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부천에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영화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복사골 시민영화제인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와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꾸며진 시민 주도형 영화제로 지난해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여러 단편 영화도 상영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잔잔한 감동과 함께 오감을 만족시킨 복사골 시민영화제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의 아름다운 하모니, 그리고 황병숙 집행위원장의 힘찬 개막 선언으로 제2회 복사골 시민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과 함께 시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민 주도형 영화제, 복사골 시민영화제. 그 취지에 걸맞게 축하 공연과 개막작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OST 연주는 진한 감동과 깊은 여운을 전달했고, 개막작으로 선정된 프랑스 작품 미라클 밸리에는 따뜻한 가족애를 전달함과 동시에 장애인도 함께 볼 수 있는 배리어 프리 버전으로 상영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복사골 시민영화제 상영작은 모두 8편.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에서 대부분 12세, 15세 관람가 작품들로 구성돼 가족 영화제로 진행됐는데요. 올해 처음 시작한 비판 시민영화 아카데미와 시민미디어센터 교육을 통해 탄생한 지역 관공서의 재기발랄한 UCC 등 시민이 직접 제작한 단편 15편도 상영됐습니다. 특히 관공서 UCC의 경우 개막식에서 우수작에 대한 시상이 마련됐는데, 원미보건소가 제작한 이동건강버스 홍보 영상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만들 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완성하고 나서 상까지 주시니까 너무 기쁘고요. 또 내일 상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이동건강버스 홍보 영상 보시고 직접 저희 만나러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 상영과 더불어 국내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한 인문학 강좌, 그리고 재미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복사골 시민영화제를 찾은 에로 거장, 복만대 감독, 필름 카메라에서 스마트폰까지 진화하는 영화 제작 기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개했고요. 코를 자극하는 은은한 향기, 손으로 직접 내린 커피 한 잔과 아이들과 함께한 맛있는 핑거푸드 만들기까지 오감을 자극하는 부대 행사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커피 좋아해서 집에서도 많이 해서 먹는데요. 직접 체험해서 하니까 더 깊은 맛도 나는 것 같고 좀 어렵긴 한데 되게 재밌고 좋네요. 한편 복사골 시민영화제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는 차별화된 온전히 시민에게 개방된 열린 영화제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며 강좌와 부대 행사는 온라인 사전 신청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띈 영화라고 하면은 이 영화는 시민이 함께하는 영화제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이제 시민들이 취미 활동 또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폭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자랑스러운 부천이 될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사골 시민영화제, 이름 그대로 앞으로도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보고 시민이 즐기는 온전히 시민을 위한 영화제로 성장해 가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진입니다. 어느덧 벌써 1년 달력에 한 장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그간 열심히 달려온 덕에 심신이 많이 지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힐링 아닐까요? 오늘은 힐링하러 제주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주의 축제 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제주에서 열리는 최남단 방어축제입니다. 회로 먹으면 정말 맛있는 방어. 방어는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이 되면 따뜻한 나무로 내려가는데요. 11월은 방어가 제주에서 머무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 시기를 맞아 제주 모술포항에서 열리는 방어축제는 방어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어 요리를 비롯해 방어 낚시, 맨손으로 방어 잡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에게 딱인 축제랍니다. 11월 최남단 방어축제와 함께 제주의 바람과 따뜻한 인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차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늦가을부터 겨울을 지나 봄까지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건조한 날씨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산불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